오늘은 장마를 대비해서 배추김치를 담아 보겠습니다. 배추를 이제 다듬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자르고 떡잎을 대충 추려요. 아직까지는 배추가 되게 좋아요. 이제 좀 있으면 장마가 지면 배추가 녹고 맛이 없고 그래요. 이렇게 칼집을 배추의 2분의 1 지점에다가 아우 배추가 맛있는 냄새가 난다. 이것도 강원도 고랭지. 네, 강원도 고냉지 배추. 강원도 고냉지 배추는 배추요 뿌리가 작아. 배꼽이. 자, 이제 다 준비됐어요. 이제 절일 건데요. 다들 배추를 절일 때 물을 얼만큼 받냐를 되게 궁금해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핵심은 어느 통냐에 따라서 물을 담았을 때 용량이 틀리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일단 배추를 하나 이렇게 담아봐요. 물을 받아서. 배추가 어떻게 했죠? 한 80% 정도 잠겼죠? 이 정도 물이 차면 돼요. 그럼 배추가 잘 절여지는 거예요. 그러면 요건 이렇게 꺼내놓고 이제 소금을 먼저 녹여볼게요. 자, 소금은 날씨에 따라 조금씩 달리 들어가야 된다 그랬잖아요. 날이 추울 때는 조금 더 넣어야 되고 날이 더우면 좀 덜 넣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빨리 절여지니까 소금을 완전히 녹이세요. 나는 좀 빨리 절구고 싶다 그러면 소금을 좀 더 넣으면 돼요. 그리고 좀 빨리 건져내면 돼요. 너무 어렵게 생각 안 하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얼마 정도 절일 예정이세요? 저는 5시간 정도 절일 예정이에요. 밖에서? 네. 이렇게 있고요. 자, 충분히 잘 들어갔죠? 그냥 이렇게 눌러놓으면 우리가 십자로 이렇게 칼집 내는 사이사이에 소금물이 들어가요. 그래서 가끔 한 번씩 이렇게 불려주면 돼요. 잘 절여져라. 잘 절여져라. 자, 요렇게 두고 2시간 후에 만나요. 만나요. 이렇게 쏙 빠지죠? 이런 식으로. 부서지지 않네요. 하나도 안 부서져요, 이렇게 하면. 솔솔 빠지죠? 이제 좀 있으면 여기 종이 생기거든요. 그 꽃대. 꽃대. 그래서 지금쯤은 담아야 돼요. 다 시기가 있구나. 그래서 그러니까 이파리가 찢어지지도 않고 너무 좋은 거죠. 이렇게 하면 쏙 빠지면. 그래서 이제 절구면 돼요. 한 3시간 정도. 3시간 정도. 가끔씩 이렇게 한 번씩 아래에만 눌러주면 돼요. 정말 잘 절여졌어요. 이파리는 지금 보들보들하죠? 그 다음에 줄기는 살짝만 덜 절거졌어요. 딱 할 정도로. 총 그럼 5시간 정도. 네, 절이신 5시간. 거죠. 그렇죠? 이렇게 소금물에서 건져갖고 그리고 씻으면 좋아요. 씻어볼게요. 이번에도 물을 조금 더 달아놓고 하구나. 이렇게 이쪽은 남기고 몇 번이시는 거예요? 이렇게 3번. 한 번, 2번, 3번. 이렇게 두 군데다가 받아서 씻으면 좋아요. 금방 돼요. 숭숭 건져야지. 이파리 사이사이에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하면 잘 닦여요. 물이 빠지는 동안 김치 속에 들어갈 양념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채칼을 이용해도 되고요. 칼로 이렇게 채를 썰어도 돼요.
지끈무는 달지 않고 그래요. 그래서 무를 많이 넣을 필요는 없어요. 약간 무 매운맛 안 나요? 지금 냄새가? 약간 매운 냄새. 그쵸. 그래서 많이 넣을 필요 없어요. 조금만. 쪽파 한 4cm 길이로 썰어주세요. 오늘은 홍고추를 이용해서 김치를 담을 거예요. 평소에는 김치 육수를 만들잖아요. 그런데 번거롭고 덥고 하니까 홍고추로만 할 거예요. 근데 홍고추도 여름에는 달아요. 이해가 안 가죠? 고추가 매운데 달다. 홍고추의 단맛이 있잖아요. 그렇죠. 시원하고. 그래서 오늘 이 홍고추 갖다만 담을 거니까 여러분들도 아주 간단한 재료니까 한번 따라해 보세요. 배추만 절이면 담을 수 있어요. 수월하게. 자, 이렇게 해서 씨를 살짝 털어줘도 좋고 그냥 갈아도 돼요. 이 씨가 들어가면 김치가 한결 더 매콤하면서 칼칼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믹서기에 넣을 거니까 좀 짤먹짤먹하게 썰어주세요. 요새 해야지 요 고추로 담을 수 있잖아요. 요 계절에 한 번. 이게 또 약간 찬바람이 불 때 홍고추로 풋고추로 담으면 맛없어요. 지금까지 더울 때 요때 담아야 달고 맛있어요. 호박씨만 부어줘요. 이거보다 더 곱게 걸고 싶으면 더 곱게 갈아도 돼요. 멸치 액젓이고요. 새우젓. 생강청. 생강청이 없으시면 생강을 좀 넣으시면 돼요. 다진 마늘.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좀 전에 고추 갈 때 제가 물을 많이 잡았잖아요. 네. 그래야 이 마른 고추가 들어가서 풀어지거든요. 그럼 이제 마른 고춧가루를 넣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잘 버무려 주세요. 홍고추 갈아 넣었으니까 마른 고춧가루는 안 넣어도 되지 않아요? 그러면 이렇게 새빨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마른 고춧가루가 조금 들어가야 돼요. 뭐 안 넣고 해서 안 되진 않지만 약간 맛이 겉돌아요. 그러면. 그래서 옛날에 어른들은 통고추 말린 거를 갈아서 했어요. 그러면 그때는 마른 고춧가루를 안 들어도 돼요. 근데 집에 요새 그 통고추 마른 거 갖고 있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저 배추 절이는 것만 조금 시간이 걸리고 나머지는 또 그렇지. 미세하네요. 그럼요. 이제서부터는 그냥 이렇게 넣고 슬슬 바르면 돼요. 여기 속 있는 데만 좀 참참히 넣고 가에는 남는 양념으로 쭉 치대주면 되거든요. 이거 슬슬 발라갖고. 자, 그래갖고 이거 그냥 이렇게 지금 막 이렇게 뭉칠라 하지 말고요. 그냥 대충 이렇게 해서 넣으세요. 대충 이렇게. 대충? 왜요? 숨 죽으면 잘 싸지잖아요. 이게 이렇게 고추를 갈아서 김치를 담아 놓으면 김치가 덜적지근하니 맛있어요. 그 고추의 달큰한 맛이 있거든요. 완전 양념 딱 알맞게. 이제 다 끝났어요. 양념 딱 맞았네. 우와. 맛있겠다, 엄마. 정말 맛있어요. 이런 거. 김치가 다 완성되었습니다. 고추를 갈아 갖고 있기 때문에 시원하고 맑고 아주 좋아요. 맛이 달짝지근하고. 여러분들도 장마 오기 전에 꼭 한번 담아보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얼갈이 열무김치를 담을 건데요. 이렇게 채가 짤막짤막해요. 요런 게 정말 맛있어요. 일단
뿌리 부분을 딱 잘라갖고 한 5cm 길이로 자르면 돼요. 아까우니까 이파리까지 다 먹어요. 버리지 말고. 얼갈이가 아주 깨끗해요. 그렇다고 해서 물을 줘서 또 야들야들하고 그런 것도 아니고 아주 좋아요. 이런 걸로 담아놔야 김치가 어느 정도 꼬시기도 하고 또 듬성듬성 잘라요. 날마다 묵은 김치만 먹다가 이렇게 해 먹으면 정말 맛있어요. 그 다음에는 이 열무인데 요거는 그래도 그 무가 달려 있네요. 이렇게 살살살살 좀 쭉 잘라갖고 이것도 뭐 5cm나 되게끔 이걸 따야 되겠죠. 어떻게 이렇게 열무가 좋지? 그리고 요새 열무 같은 경우는 정말 연하고 맛있거든요. 햇빛이 일단 그렇게 안 강하잖아요. 그리고 또 병충해 약도 많이 안 준단 말이에요. 날이 따뜻해져야 벌레가 많이 생기잖아요. 그럼 어쩔 수 없이 이제 뭐 조금 약을 하긴 하지만 지금은 날이 추워서 정말 약도 별로 안 하고 해놓으면 정말 맛있고. 이제 다듬었으니까 씻어보겠습니다. 일단 물을 잔뜩 받아야 돼요. 물이 적은 데다가 막 씻다 보면은 이 열무 같은 게 얼먹어요. 지금 열무는 굉장히 연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을 충분히 받은 다음에 이렇게 살살살살 이렇게 잡아갖고 두 번만 씻으면 돼요. 이제 첫 번째 하고 나면 밑에 이제 모래흙 이런 것도 떨어지고 그러는데 두 번째 되면 거의 없어요. 그리고 이제 절인 다음에 또 한번 씻으면 되고요. 이제 씻었으니까 물기를 대충 빼갖고 절일 거예요. 그거 절일 때는 날씨에 따라 조금 소금을 더 쓸 수도 있고 덜 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이 아내가 실내가 너무 따뜻하다 그러면 조금 소금을 덜 넣어도 돼요. 다독다독 해놓으세요. 그래갖고 중간에 한번 뒤지겨 줄 거예요. 오늘은 풀을 좀 쓸 거예요. 이건 찹쌀가루인데 뭐 밀가루도 되고 보리가루도 되고 다 상관없어요. 제가 평소에는 풀을 안 쓰는데 지금은 3월 초고 뭐 이 영상 보실 때는 그땐 날이 아직도 좀 쌀쌀해요. 그래서 요럴 때는 풀을 조금 써서 김치를 담으면 김치가 훨씬 감칠맛이 돌고 좋아요. 그래서 이게 너무 되게 하지 말고 물구름하게 하셔야 돼요. 너무 풀이 돼도 김치가 담아놓으면 미끈미끈하거든요. 이라고 끓이면 돼요. 이렇게 막 끓잖아요. 이렇게 끓일 때 한 소끔 푹 해서 팍 끓인 다음에 불을 끄고 이거를 완전히 식혀줘야 돼요. 열무가 절여지는 동안 완전히 식혀보겠습니다. 40분 정도 절였는데요. 그 중간에 한번 뒤죽였어요. 이제 씻을 건데요. 이렇게 쿨에다 싹 엎어버려요. 소금물을 빼줘서 씻으면 훨씬 잘 씻겨요. 이렇게 한 번만 씻을 건데요. 물을 충분히 받아서 씻으면 돼요. 근데 이거를 두 번, 세 번 씻으면 이게 약간 풋내도 날 수 있어요. 지금은. 그래서 한 번만 딱 씻을 거예요. 물을 충분히 받아갖고 손가락을 이렇게 싹 펴고 살살살살 흔들면서 이렇게 양념을 할 건데요. 써놓은 풀을 담고요. 완전히 식혀야 돼요. 이때 이게 미지근하게 식히면 김치를 담아놓게 되면 김치가 빨리 쉬어버려요. 완전히 식혀주세요. 멸치액젓. 이 멸치액젓과 새우젓은 좀 덜 넣었다가 나중에 더 가감해도 되니까 처음부터 다 넣으려 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마늘. 마늘은 듬뿍 넣어줄 거예요. 우리가 가을이나 여름에 김치를 담을 때보다 양념을 조금 더 넉넉히 넣어야 돼요. 봄에는 약간 풋내가 나고 하기 때문에 조금 더 넉넉히 넣으세요. 그다음에 생강청. 이렇게 양념을 다 넣었잖아요. 여기다가 쪽파가 있으면 좀 넣으세요.
만약에 없으면 대파의 흰 부분을 이용하셔도 돼요. 일부러 쪽파를 살 필요는 없고 대파 흰 부분 넣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양념한 거에다가 고춧가루를 넣을 거예요. 고춧가루도 마찬가지로 너무 다 넣지 말고 조금 남겨놓으면서 보면서 넣으세요. 양념 이게 다예요? 이게 다예요. 진짜 간단해요. 아주 간단해요. 그래서 지금 담는 얼갈이나 열무김치는 막 치대면서 담는 게 아니에요. 그럼 잘못하면 풋내가 나요. 물기를 쭉 뺀 얼갈이와 열무를 이렇게 펼치세요. 밑에. 이거 통이라고 생각하시면 딱 좋아요. 얘를 위에서 슬슬슬슬 이렇게 저기 제 김장김치 그 속하듯이 밑에는 아무래도 양념을 조금 덜 하고요. 위에는 좀 더 하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여기다가. 너무 간단해서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누구나 할 수 있어 이거. 손에 묻혀, 옷에 묻혀, 막 바닥에 떨어뜨려. 그러니까 하려면 번거로운 거예요. 찹쌀풀만 미리 써서 싹 식혀 놓으면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열무는 바로 먹어도 맛있어요. 신선하고 꼭 익지 않아도. 양념만 숨에 탁 죽으면 하룻밤 자고 나서 신게 싫으신 분은 바로 드셔도 되고요. 나는 약간 숙성한 게 좋다 그러면 요대로 해서 그냥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일주일 후부터 잡수시면 정말 맛있을 거예요. 얼갈이 열무김치가 다 완성되었습니다. 치대어주는 건 안 하나요? 치대지 말라니까요. 요거 요대로 두면 네. 내일 아침 되면 숨이 푹 죽잖아요. 네. 그러면 그냥 대족대족해서 먹기 시작하면 돼요. 굳이 막 치댈 필요 없고. 그렇죠. 지금은 너무 여리고 야들야들해서 연해서 잘못 치대놓으면 풋내도 나고 그러니까 굳이 그럴 필요 없어요. 자, 얼갈이 열무김치가 다 완성되었는데요. 마님들도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손에 고춧가루 하나도 안 묻히고 한번 담아보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로 이렇게 통에 넣으면 되고요. 여기 이렇게 국물 나오는 걸로 간을 한번 보면 돼요. 설렁설렁 위에 얹힌 것 같지만 다 양념이 묻었지. 이게 어디서 오는 감칠맛이지? 이게 가진 양념. 맛있다. 참을 수 없어. 네. 이렇게 해서 요 국물을 찍어 먹어봐서 싱거우면 이때 새우젓이나 멸치액젓을 조금 더 넣으면 돼요. 열무김치를 담글 건데요. 이렇게 열무가 아주 잘생겼어요. 연하고. 딱 소리 나죠? 이런 열무를 준비하시면 반은 성공한 거예요. 일단 열무에 달린 무도 넣으면 또 고기서 쌉싸부림한 맛이 나거든요. 살살살살 긁어요. 그리고 딱 이렇게 십자로 해갖고 열무에 달린 무를 살살살 긁어요. 잘라내서 십자로 이렇게. 그리고 길이는 5cm에서 7cm 길이로 하면 돼요. 저 머리는 왜 날렸어요? 이거는 너무 가늘으니까. 이건 그 이파리도 다 먹는 거예요? 지금은 이파리를 다 먹어도 돼요. 한여름에는 이 이파리 부분이 약간 씁쓸하거든요. 그래서 좀 버리기도 해요. 이 한 단만 갖고 담아도 열무 물김치는 양이 많이 나와요. 물을 잡기 나름이잖아. 그지? 네. 물을 충분히 받아서 한번 슬쩍 씻어주는 거예요. 이때 모래도 빠져나가고 그러기 때문에. 그리고 절이려면 물기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살짝 물기도 또 칠해주는 거예요. 한 번만 씻어요? 아니 2번 씻어요. 물기가 있을 때 이렇게 달에다 놓고 소금을 살짝 뿌려요.
오늘은 물김치를 담을 거라 약간 열무가 조금 짜게 절여져도 괜찮아요. 근데 우리가 그냥 김치 담을 때는 짜게 절여주면 절대 안 되죠. 그런데 절이는 시간이 물론 중요는 하는데요. 날씨와 열무의 상태에 따라 조금 틀려요. 그래서 소금은 내가 봤을 때 오늘 날이 따뜻해. 그리고 우리 집이 실내가 따뜻해요. 그럴 때는 소금의 양을 조금 줄이면 되고요. 춥다. 그러면 소금의 양을 조금 더 늘리면 되고 그래요. 30분 후에 오겠습니다. 30분이 지났는데요. 이렇게 한번 뒤죽여 줄게요. 날이 추워서 그런지 조금 덜 절여졌어요. 제가 한 20분 정도만 더 이렇게 꼭꼭 눌러서 더 절여주겠습니다. 열무김치에 들어갈 쪽파인데요. 이렇게 썰어주세요. 만약에 쪽파가 없으면 대파의 흰 부분을 넣으셔도 돼요. 이 열무김치 담겠다고 또 쪽파를 또 한 단 큰 걸 사올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이렇게 흰파를 넣으시면 되니까 있는 대로 넣으세요. 청양고추를 그냥 반만 뚝 자를 거예요. 청양고추의 매콤한 맛을 우려내기 위함이니까 굳이 다질 필요 없이 반만. 그리고 씨는 꼭 넣으셔야 돼요. 씨에서 고추의 그 향긋한 맛이 나오거든요. 이 청양고추가 들어가도 김치가 잘 숙성되면 그다지 매운맛이 없어요. 다진 마늘, 생강청. 오늘은 물을 좀 많이 잡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열무에 갖고 국수도 말아 먹고 그러기 위해서 오늘 물을 좀 넉넉히 잡아요. 만들어서 식혀둔 풀물을 부어요. 그런 다음에 소금을 넣어요. 소금을 완전히 풀어주세요. 열무 물김치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이 간이잖아요. 그래서 소금을 천천히 녹이면서 간을 보시면 돼요. 물론 레시피도 중요하지만 개개인 입맛이 좀 틀리잖아요. 그래서 저는 천천히 이렇게 녹이면서 간을 맞추라고 알려드리고 싶어요. 소금이 완전 녹은 다음에 설탕을 조금 넣으면 딱 맞아요. 설탕을 이제 넣으세요. 맨 마지막에. 이때 국물을 먹었을 때 간이 맞아야 돼요. 열무가 싱거우니까 간을 좀 세게 해야지 이러면 짠 국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빨갛게 하고 싶다 그러면 고운 고춧가루를 풀으면 돼요. 이제 다 된 거예요. 열무에다가 붓기만 하면 돼요. 절인 열무를 바로 물에 씻지 말고 이렇게 해서 소금물을 좀 빼서 씻으세요. 훨씬 편해요? 소금물이 잘 닦이죠. 절인 상태도 한번 잘 보시고요. 뻣뻣하게 살아있는 게 없죠. 네. 소금기를 쭉 뺀 열무를 씻을 거예요. 이때는 물을 충분히 받아서 씻어야 돼요. 그래야 소금물이 잘 씻겨 하겠죠? 몇 번이나 한 거예요? 한 번. 한 번만. 물을 얼마나 빼줘야 돼요? 한 10분이라도 쭉 빼줘야 돼요. 물기를 쭉 빼갖고 통에다가 김치통에다가 그냥 바로 넣으면 돼요? 그럼요. 이거 버무릴 필요도 없어요. 왜 물기를 쭉 빼야 되냐면 이렇게 물이 많이 나와요. 진짜 많다. 근데 이 물이 들어가면 열무김치가 씁쓸한 맛이 날 수가 있어요. 약간 색깔도 약간 시퍼렇잖아요. 네. 그래서 쭉 빼줘야 돼요. 요때 국물의 간을 꼭 한번 보세요. 그리고 그냥 위에서 쭉 부어요. 다른 거 양념이 밑에 가라앉았죠? 이렇게 부어요. 이건 언제부터 먹을 수 있어요? 이거 내일 아침서부터 먹을 수 있어요. 하룻밤만 자면. 지금은 통에 이렇게 하면 눌러야 국물이 쭉 나오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열무가 더 절여지면 국물은 조금 더 많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숨 죽으면서. 다 된 거예요, 열무김치. 뚝딱. 열무 물김치가 다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날이 자꾸만 더워지면 이거 갖다가 열무 물김치에 국수를 딱 말아서 먹어봐요. 시원하고 아주 감칠맛이 최고예요. 여러분들도 맛있게 만들어 잡수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